해고와 실직이 일상이 되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정규직이면은 자신의 자리를 더욱더 공고히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이 버티는 것 또한 수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회사라는 곳이 이 직원을 내보내려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인사라고 하는 부서에서 되게 타이트하게 치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IMF 당시에는 이 한 개의 팀에 팀장이 있다라고 하면, 팀장 밑에 예를 들어 12명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에서 팀장에게 어떻게 오더를 주냐면, 12명 중에 6명 내보내. 그리고 나머지 6명 남기면 네 미션 클리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던 시절이다 보니 퇴사하면은 위로금이라 그래서 6개월, 1년치 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많이 주는 사람들은 2년치까지 주고,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제 그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원들 데리고 삼겹살에 소주도 사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노래방도 데려가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얼르고 달래고 엇박 지르기도 하고 업소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면 자신은 이제 회사로부터 뭐 위로금을 예를 들어 2년치 받기로 했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 내보내야 되는 인력을 다 내보낸다라고 하면 위로금을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추가로 더 받고 자신도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었던 게 과거의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이제 위로금이 넉넉하지 못한 거죠. 심하면 대놓고 정리해고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리해고까지 실제로 들어가려면 법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따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회사라고 하는 곳이 여러 가지의 방식을 이렇게 동원할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회사라고 하는 것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무급휴직을 때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라고 쳐볼게요. 근데 뭐 본사의 인력을 정말 필수 인력 빼고 나머지 인력들을 그냥 무급휴직, 회사의 사정상 이 급여가 마련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무급휴직 처리합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혹은 뭐 원하면 퇴사하겠다라고 하면 퇴사해도 괜찮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무급휴직으로 들어간다. 이래버리면 그냥 돈 못 받고 당장 이제 생활비가 안 되면 이 자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고 퇴직금 챙겨서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도 인사 조직에 있는 사람을 이제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이때까지 인력을 줄이는데 사용되어 왔던 방법들, 그런 매뉴얼들에 따라서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게 부득이하고 불편한 이야기지만 이때까지 계속 있어 왔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IMF 시절처럼 인력을 대규모로 줄이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해고 사태죠. 정리해고, 공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는데 결국은요 사람 줄이는 겁니다. 이 튕겨나는 사람들은 이제 되게 답이 없는 거죠. 그나마 젊은 친구들, 그래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젊은 직원들은 위로금이나 아니면 퇴직할 때 주는 이제 희망퇴직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기 두드려보고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실업급여 받고 몇 달 쉬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좀 그래도 능력자들이죠. 제일 이제 회사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근속 연수가 많고 퇴직금이 많이 쌓여 있고 또 퇴직금이 많이 나갈 사람, 그리고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 그들이 이제 살생부 리스트에 제일 먼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 회사가 최대한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그들이 원하는 이제 그
목표, KPI 이런 걸 100%다 이뤄낼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이제 인력을 줄이는 행위들도, 인사도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 한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인 거지, 계속 그걸 6개월, 1년 동안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 불편하지만 속전속결로 좀 이렇게 빨리 인력을 대폭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 해고나 실직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되게 아마 서글프고 충격적이고 아마 손발이 덜덜덜 떨리면서 흥분돼서 진정이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현실들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뭐 좀 지나면 더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부동산, 뭐 서울 아파트 가격,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집을 사고 말고 할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일자리 지킬 시기다, 자기 가게 지킬 시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막상 자기 일처럼 눈앞에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남의 일입니다. 그냥 TV에서나 보는 이야기고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지 자기 현실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불편하지만 그런 일을 겪는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노선을 철저히 잘 정해놓는 게 필요하죠. 끝까지 버틸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가 제시해주면 이만하고 그만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살아간다라는 게 수월하지 않더라, 쉽지 않더라, 만만하지 않더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2025년, 6년, 7년, 8년, 9년 계속해서 아마 안 좋아진다, 더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뭘 준비할 건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저 또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사는 거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곳이 이 안정적으로 주고 있는 월급이 끊기면 나는 어떻게 하지? 뭘로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저 또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그걸 100%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당장 100% 커버는 어렵지만 20-30% 정도 커버할 이 대안은 그래도 좀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30%, 40%, 50% 뭐 최대한 이제 뒷배라고 해야 되죠. 좀 마련하고 강구해 놓고 대책을 세워놔야, 그렇게 조금씩 활동을 해서 나의 인생 2라운드를 준비해 놔야 나중에 삶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운사이징 되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